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비례정당 득표 1등을 한 거예요, 지금요. 민주당이 만든 비례정당을 앞서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란 말을 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존중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그렇게 강경한 발언이나 이런 거 하는 기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선명한 야당을 원하는 이런 지지자들한테 어필을 한 거죠. 대장동에서 자기 변호를 했던 변호사들을 전부 다 공천 줬고 실제 5명이나 당선됐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자기한테 충성한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확실해주는 예. 그런 면에서는 자기 세력은 똘똘 뭉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지만 전통 민주당 지지 세력한테는 너무한 거 아니냐, 당을 사당화시킨다라는 그런 반감을 일으켜서요. 또 제3구 찾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 밖에 대안이 없었던 겁니다. 마침. 조국 혁신당은 오늘 4월 10일 총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합니다.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조국혁신당 얘기 지금부터 해볼 텐데 우선 이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좀 짧게 인터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보협입니다. 자, 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인데요. 12석을 얻은 제3정당이 됐습니다. 지금요. 네. 자, 이건 어떤 배경과 이유가 있다고 지금 자평하고 계십니까? 예, 창당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요. 예. 전국에서 고른 지지로 12석 얻게 해주신 국민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에 지긋지긋하다 이런 분이 많습니다. 민생이면 민생, 외교면 외교,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어느 것 하나 잘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조국혁신당의 대표 슬로건에 공감한 분이 많았던 거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요. 그동안 나왔던 정치권에 아주 이게 유명해진 표현이 됐어요. 네. 지민비조. 현실적으로 이 전략이 통한 겁니까? 네, 저희가 그런 전략을 앞세우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요. 예. 유권자들께서 그런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대구 경북에서도 예. 10% 이상 득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지국비조도 일부 있었던 거죠. 지국비조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득표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이런 평가이신데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이 당장 만날 걸로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조국 예.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예. 여기서 실형이 확정된다면 실형을 살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당의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럼 당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예. 분석과 전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어서 예.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예. 현실적으로. 조국 대표가 혁신당 창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거 맞죠? 예. 그리고 지금도 대표를 맡고 있고 아주 중심적인 구심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 조국 혁신당이 조국 대표 개인의 정당은 아닙니다. 총선 직후 당 지도부 조직 체계 아직 정비되지는 않았지만 예. 조만간 갖춰질 거고요. 오.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대표 유시 대행 체제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총선 때 드린 공약 따박따박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조국 대표에게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이 나와서 조국 혁신당 잘 이끌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정을 한 답변이지만 그래도 뭐 답변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요. 아까도 사실은 여기 나왔던 패널 분들께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요. 예. 향후에 민주당과 당을 합당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제 기억으로 그 대표님이 모든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아마 수십 차례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예.
합당은 없습니다. 오. 물론 민주당과 교집합이 많지요. 예. 정책도 많고 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예. 두 당이 합당을 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합당을 추진할 텐데 예. 저는 민주당도 그렇지 않고 조국혁신당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민주진보 진영의 본진이죠.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발의를 할 수 있는 의석수는 갖췄지만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통과시키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되고요. 어. 구체 정책, 법안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선의 경쟁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누가 더 국민 삶에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가, 누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가, 예. 그게 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좋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유권자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조국혁신당에 관심을 기울이신 유권자분들도요. 네. 조국혁신당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민생 관련 정책 분야는 과연 어떤 걸 제시하는가 이걸 좀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이 이제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민생 관련 정책은 무엇입니까? 일단 가장 첫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예. 지금 말씀은 이제 민생 관련된 거로 국한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예. 그거는 전 사실 정치적인 예. 이슈로 보이고요. 어떤 정책 예. 분야는 어떤 겁니까? 저희가 그 사회권 선진국 토대를 닦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사회권이란 표현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예. 사회권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최소한의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복지라고 하면 국가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베풀어준다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이 정도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조건은 정부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 권리가 바로 사회권이고요. 예.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주거권. 나는 좀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 예. 그리고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 또 일할 수 있는 권리, 예.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의 사회권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요거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네.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갔네요. 사실은 조국혁신당의 어떤 시작점을 돌아보면 지금 네. 이런 시각도 여전히 있는 건데요. 정치적인 명예회복 또는 정치적인 복수를 위해서 탄생한 정당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실까요? 그것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예. 정확한 표현은 조 대표가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그 앵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에서 나왔던 건데요. 예. 일단 거기서 얘기했던 명예회복이라는 건 조 대표 개인 예. 혹은 가족 이런 명예회복은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지난 2년이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자긍심이 떨어지고 눈 떠보면 선진국이라고 그랬는데 어느덧 후진국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명예회복도 포함하고요. 예. 또 하나 방금 복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복수라는 표현은 조 대표가 단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려면 예.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려면 복수를 하고 싶게끔 만든 사람 혹은 집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집단이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 총기를 가지고라든가 예.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정치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는 목적이 누구한테 사적 복수를 하기 위해서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도 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보엽 조국혁신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질문 좀 드려봤고요. 요 조국혁신당 관련된 얘기 좀 더 해볼 텐데 어떤 화면으로 준비된 자료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조승현 부위원장하고 이준호 대변인께 좀 봐주시는데 일단 이번 비례대표 득표율을 호남 지역만 따로 뽑아본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주도한 더불어민주연합을 비교해 본 건데 광주 봐보세요. 조국혁신당이 47이 넘어가죠. 근데 민주연합은 36, 전남 43, 39, 전북 45, 37.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비례정당 득표 1등을 한 거예요, 지금요. 민주당이 만든 비례정당을 앞서고요. 조승현 부위원장.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에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거는 민주당의 지금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요? 위협이라기보다는 민주당에 저는 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표를 예. 완충지대의 역할에서 그거를 조국신당에 가져감으로써 예. 전체적인 선거판에서 어쨌든 야권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게끔 그거는 했다 생각이 전국적인 됩니다. 단위를 보면 되죠. 호남만 좁혀보면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 아닙니까? 근데 텃밭에서 조국혁신당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선명성이라고 하죠. 선명성이 훨씬 더 있었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탄핵이란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패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예.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이 절반의 국민에 대한 존중하지 않는 거라 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란 말을 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존중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그렇게 강경한 발언이나 이런 거 하는 기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선명한 야당을 원하는 이런 지지자들한테 어필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아까 여기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짠함, 부채 의식 같은 것도 있었고 아까 지국 비조란 말씀하셨는데, 비조. 예. 예.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국 신당을 회초리 수단으로서 사용한 건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저런 결과가 나온 거라 보고요.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선명성이 더 있는 선명한 야당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못하는 부분을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저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비례정당 득표율 1위를 기록한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처음부터 이제 조국 혁신당의 실체가 뭐냐 했을 때 호남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요. 지금 조국 후보자 지지하는 세력들은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이재명에 불만 있는 분들 그분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에 실망한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예.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대장동에서 자기 변호를 했던 변호사들을 전부 다 공천 줬고 실제 5명이나 당선됐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자기한테 충성한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확실해주는 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자기 세력은 똘똘 뭉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지만 전통 민주당 지지 세력한테는 너무한 거 아니냐, 당을 사당화시킨다라는 그런 반감을 일으켜서요. 또 제3구 찾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 밖에 대안이 없었던 겁니다. 마침. 그래서 이제 조국당이 좀 호남에서 좀 인기 있었던 건데 아까 보니까 지국 비조라 하면서 예. 경남에서도 뭐 지국 비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다릅니다. 거기서 지국 비조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 투표가 얼마 이어지지 않았지만 지민 비조가 일어난 걸 가지고 아마 PK에서 이제 고향인 아마 이제 조국 후보의 고향인 거기서 좀 지지 나왔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가 아까 보복이 복수다, 보복이다, 정치적 복수, 보복이다. 이거 아니라고 뭐 얘기를. 정치적 명예회복 또는 정치적 복수. 그렇죠. 예.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모든 이제 사람들이나 언론에서 보복이나 복수로 한풀이로 출마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왜 이제 보복이 아니라는 것에서 제가 말이 안 되냐고 말하냐면은 본인이 출마할 때 지금 내세력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한동훈 특검.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족의 어떤 비위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찰청에 있던 최고 책임자들한테 본인이 안 갚으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자기는 보복이 아니다, 복수가 아니다라고 말한 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